자, 그래서 우리 좀 초등학생인데 지금 중학교에 올라가야 되는 이제 중요한 시기, 어떻게 보면 이제 초등 5, 6학년 때가 이제 이 아이가 앞으로 입시로 좀 승부를 볼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공교육만 그냥 받으면서 자기가 정말 자존감 지키고 좋아하고 잘하는 거 집중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좀 살고 그 돈을 공교육에만 좀 의존을 하고 사교육비를 대폭 아껴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사회생활 할 때 목돈을 마련해주는, 최근에 우리 한 대통령 후보가 그런 공약도 내셨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3천만 원 딱 그 주고 그거를 나라에서 적립을 하면서 관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관리를 해서 20년 동안 국가 펀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서 나중에 아이가 19살 이제 20살 대학 갈 때가 되면 그 3천만 원을 한 6천만 원 정도로 늘려줘서 그 목돈을 갖고 대학을 갈 학비로 쓰거나, 아니면 나는 대학을 안 가고 뭐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친구들 한 3, 4명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목돈을 모아서 창업을 하게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뭐 기반으로 하게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이미 사실 실천하고 있었죠. 성인식 될 때 12살이나 뭐 13살에 이제 성인식 할 때 친척들이 거의 한 3, 4천만 원을 그 구조를 해주죠. 친척하고 공동체에서. 그거를 한 10여 년 정도 펀드나 이렇게 넣어뒀다가 나중에 얘가 대학교 갈 때 한 5, 6천 혹은 뭐 1억 정도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걸 갖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대학을 가는데 학비를 쓰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뭐 여행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런데 이제 쓰는 비천으로 이제 삼아주는. 저도 만약에 공부가 애매한 아이들이면 저는 가장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냥 공교육만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학원을 더 다녀야 될 필요가 있으면 뭐 그러니까 평균의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뭐 내신을 2, 3등급 아니면 뭐 수능을 한 2, 3등급 맞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뭐 공부 쪽으로 하려고 그런다면 1, 2등급이 아니면은 나중에 뭐 3에서 5, 6등급의 그런 공부를 갖고 이 사회에서 앞으로 뭐 승부를 보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시대에 자기의 어떤 분야를 살려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걸 좀 발견한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좀 일찍 발견하게 해주고, 그걸 모른다 그러면 오히려 사교육을 시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제빵 제과를 뭐 시켜보든지,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든지, 사회를 직접 경험하게 해보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뭐 연달리기 같은 걸 해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스포츠 같은 걸 통해서 자기가 잘하는 걸 발견하게 하든지, 뭐 동물을 키우게 하든지 뭐 식물을 키우게 하든지 뭐 그런 방향으로 하여간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밀어줘서 이제 그렇게 강점 명명을 하게 하는 게 이제 교육적인 어떤 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제가 올 거잖아요. 그럼 얘가 선생님 공부 쪽으로 될 수 있는지 아닌지, 공부를 해서 1,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애인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는 그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의미가 뭐냐면요, 중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을 해서 열심히 성실히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픈 얘기긴 하지만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LG 휴대폰이 왜 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LG가 노력을 안 하고 신제품을 개발 안 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의 시대에는 그 분야에 넘버1, 넘버2만 살아남지 넘버 3, 4, 5, 6에서 3, 4로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공부 쪽에서 지금 5, 5등급, 6등급인데 이걸 2, 3등급으로 올려가지고 그럼 그거를 갖고 사회에 나오면 취업자리가 보장되느냐, 일자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는 더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다 대체되고 알고리즘을 짤 수 있거나 그걸 운영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니면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고 우리 아이들은 기본소득으로 살아가야 되는, 소비를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지금 미래가 열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럼 과연 우리 아이가 그 공부 쪽으로 뭐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점점 중요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공부머리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해보라라고 하는 거죠. 초등 고학년 이상이면 충분히 해볼 수 있고, 뭐 아이가 하고 있는 뭐 수학이나 뭐 영어나 그런 거 갖고 이제 문제지가 있잖아요. 문제지나 학습지 같은 걸 갖고, 아니면 이제 중학교 가서 내신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내신 시험 그걸 기출문제 사이트에 가서 다운받아 볼 수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내신을 하니까. 그래서 뭐 국영수 세 과목을 다운받아 가지고 만약에 시험 그 50분에 뭐 40문제짜리 시험이다. 그러면 처음은 연필로 해가지고
시험을 그대로 시험 시간을 지켜서 한번 쭉 풀어보는 거예요. 쭉 풀어보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또 다음 한 번은 오픈북으로 컴퓨터를 찾아볼 수도 있고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오픈북으로 하고 시간 제한 없이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성적이 나오겠죠. 하나는 시험 환경에서 푼 거 그 점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오픈북으로 해서 시간 제한 없이 풀어본 점수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점수를 비교해 보면 내가 공부를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 머리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노력을 안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처음 시험이 현재 나의 점수예요. 근데 오픈북으로 아니면 시간 제한 없이 하면 노력을 하면 따라갈 수 있는 점수라는 거예요. 공식을 외웠으면 단어를 알고 있었으면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집중해서 할 수 있었으면 내가 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처음 본 점수가 50점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오픈북으로 해도 60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공부 머리가 없는 거예요. 이쪽을. 이 과목은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하면. 그리고 더 잘하는 과목을 사실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데 학원을 보내도 그런 학원을 강점형 그 전략을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 거지. 못하는 과목을 평균 정도로 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하수적인 입시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50점이 나왔는데 오픈북으로 하고 시간 제한 없이 했더니 90점을 맞았어. 이거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좀 좋은 멘토를 소개해 주든지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소통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봐봐. 네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네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이 분야로 해가지고 성적을 올리고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많은 일들 여러 가지 기회들이 열리고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보라고 하고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애한테 과외를 붙이고 뭐 학원을 더 보내고 이러는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지금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문제 스킬이라든지 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머리가 없어서 지금 안 나오는 게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공부머리 테스트거든요. 제가 이제 강남에서 서울대 많이 가는 진짜 유라든지 입시지도라든지 이런 데서 파편적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요 기준을 갖고 초등 고학년 때부터 한 번씩 매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만약에 어느 정도 중학교 2학년 과정 선행을 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중학교에 갈 학교의 내신 문제를 미리 구해가지고 한번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고등학교 1학년에 3월에 수능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그 3월에 보는 모의고사는 그 고등학교 1학년에 가서 처음 보는 그 수능형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때 배운 진도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땡겨다가 중학교 2, 3학년 때 한번 풀어보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중학교 선행을 한 아이라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이거를 소화를 하고 있고 그걸 오픈 테스트, 오픈북으로 해보면 이제 공부머리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초중까지는 엄마가 끌어주거나 시키거나 강제를 하거나 학원에서 관리를 해줘서 점수가 억지로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중고등 이하, 특히 중학교 2학년 이상의 어떤 수학이라든지 고등학교 수학 정도를 하려면 집중하고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 주변에서 챙겨주고 땡겨줘서 끌어줄 수 있는 점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대치동이나 명문학원에서도 중학교 때까지는 잘했는데 얘가 고등학교 때 와르르 무너졌어야 하는 이런 경우들 이제 많이 있잖아요. 스스로 공부하고 몰입해서 공부하는 그 습관이 들지 않으면 그 공부의 한계가 이제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이제 좌절감만 더 심해질 수 있죠.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점수가 해도 안 나온다 뭐 이런 지금 생각이 들 수 있으면 사실 그런 경우가 되면 그게 좀 일찍 조짐이 나타난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사실 입시적으로는 다른 선택지를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국영수를 전체를 잘해서 가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한 과목만 잘해서 갈 수 있는 게 있냐. 예를 들어 편입 같은 게 있죠. 편입은 영어만, 문과 같은 경우는 영어만 잘한다든지 이과는 영어나 수학만 잘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전 과목을 다 하지 않고도 그거를 사실 고등학교 빨리 마치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 하나에만 집중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시 전략을 쓸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의 기초를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마다 한 번씩 해보면서 얘가 지금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이분의 그 인지적인 역량이 지금 딸려가지고 더 이상 점수를 올리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건지를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